그랬을 경우에는요, 오히려 투자금이 700만 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닝콜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신축 아파트를 낙찰받은 사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연쌤과 함께 권리 분석과 배당받는 순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점유자가 배당을 다 받아 나가는지 아니면 못 받아가는지, 명도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세연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물건 한번 같이 볼까요? 바로 이 물건입니다. 경북 김천시 덕곡동에 있는 물건인데요. 김천시는 인구수가 14만 명 정도 되는 굉장히 이제 소도시입니다. 자, 대지권이 14평이고요. 건물 면적이 18.145평인데 59.9834제곱미터이니까 24평형이죠. 아파트는 항상 이 경매지에 나와 있는 전용 면적이 아닌 평형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알아보고 조사를 하시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감정가는 1억 6,700만 원이고요. 한번 유찰이 되어서 최저가가 70% 해서 1억 1,690만 원입니다. 우리가 입찰을 볼 때에는 이 최저가의 10%인 1,169만 원, 이 1,169만 원을 수표 한 장으로 준비를 하셔서 입찰을 하셔야 되죠. 입찰 전날까지 이런 부분들은 좀 준비를 잘 해놓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감정가의 10%, 입찰가의 10%라고 착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연쌤은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경매지에 나와 있는 이 보증금 금액을 눈으로 확인하고 이 금액만큼만 딱 수표로 준비하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전체 모습이고요. 네, 신축급이죠. 이 아파트가 2018년식이기 때문에 연차로는 4년 차이지만 3년 정도 된 아파트입니다. 굉장히 깨끗하고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이런 노후된 아파트가 아니라 굉장히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네요. 와, 네, 너무 좋은데요. 현관문도 깨끗하고요. 공용 현관문도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입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낙찰받은 물건은 바로 여기인데요. 보니까 아파트 단지가 듬성듬성 이렇게 있고 주변에 다른 주택들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다는 느낌은 들지가 않네요. 그쵸? 그러면 학교는 어디로 가야 할까? 학교는 바로 조금 더 위쪽에 고등학교 이쪽까지 이제 와야 되네요. 조금 학교가 좀 멀게 느껴지기는 하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동쪽으로 조금만 가면은 사실 여기가 혁신도시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인프라라든지 또 신축급 아파트들, 학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교육생은 왜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고를 때에는 항상 좋은 물건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투자금으로 할 수 있는 물건, 그리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선택해야 되고요. 반드시 수익이 나는 물건이어야 되죠. 이 물건은 그러면 어떻게, 얼마나 수익이 나는지 우리 네이버 부동산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지금 보고 있는 우리 물건 같은 경우에는요, 24평형이 1억 7천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34평형은요, 2억 7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2억 7천만 원. 네, 여기 2억 7천만 원. 네, 34평형이죠. 뭐 저측은 2억 4,500만 원, 2억 8,500만 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봤던 이 혁신도시,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여기가 훨씬 좋다라고 누구나 보면 느낄 수 있는 여기는요, 34평형이 4억 3천, 3억 4천, 4억 2천, 3억 4천 이렇게 시세가 우리 물건보다는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또 전세 또한 지금 우리가 낙찰받은 물건 있잖아요. 우리가 낙찰받은 물건은 전세가 한 개밖에 지금 나와 있질 않아요. 전세 물량이 굉장히 부족한데 전세는 1억 6,500에서 1억 7천까지 거의 매매가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세 물량이 부족하고 할 때에는요,
어쩔 수 없이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좀 더 깨끗한 집, 그리고 좀 더 쾌적한 이런 신축 아파트에 내 집 마련으로 해서 이렇게 거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포인트를 잡고 공략을 해서 이 물건에 입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권리 분석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권리 분석 자신 없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아마 굉장히 권리 분석을 빠르고 정확하고 쉽게 판단하는 제가 요령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임차인 현황을 보면은 임차인 이땡땡이라고 하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자, 보증금은 1억이에요. 지금 현재 보증금은 1억 6,500에서 1억 7천까지도 받을 수가 있는데 굉장히 좀 저렴하게 들어와 있네요. 전입일자를 봤더니 2020년도 8월 20일 말소 기준일과 전입일자가 동일합니다. 그럼 이건 대항력이 있을까 없을까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자, 전입일자는요, 전입일 그 2길 0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21일 날짜로 대항력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물건 같은 경우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말소 기준일과 전입일자의 날짜가 동일하다면 대항력이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여기 경매지에도 없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잘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낙찰받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다 받아갈 수 있을까? 라고 또 걱정을 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명도라는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배당은요, 이 확정일자를 확인하시면 돼요. 전입일자는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확정일자는 배당을 받는 순서를 의미합니다. 네, 확정일자가 2020년도 8월 20일 전입한 날짜에 확정일자를 아주 잘 받았어요. 그죠? 자, 그랬을 때 건물 등기를 보면 날짜를 대조해 보면 됩니다. 자, 2020년도 8월 20일 근저당 날짜와 같지만 후순위이죠. 을 1번과 갑 11번 사이에 우리 이 임차인이 배당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낙찰을 받고 나면 이 낙찰금은 어떤 순서로 배당이 되느냐? 1순위는요, 법원에서 이 경매 물건을 집행한 그런 비용들, 그런 것들부터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김땡땡 이분이 먼저 받아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순서가 임차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임차인이 받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 낙찰금에서 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만약에 다 배당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남은 금액은 내가 물어줘야 되나? 이건 나한테 요구를 하나?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못 받는 보증금은 어쩔 수 없이 손실을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다 이제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러면 입찰을 못 들어가고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해져 있는 룰이기 때문에 임차인분이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고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하셔서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무 어렵다, 이런 배당 순서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따져봐야 되는 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요. 자, 쉬운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배당 순서라든지 이런 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궁금하시다면 옥션 사이트에요, 이렇게 참고 자료에 예상 배당표라는 게 있어요. 이 예상 배당표를 눌러보면 이 낙찰금, 낙찰가에서 자, 밑으로 쭉 내릴게요. 네, 경매 집행비용 266만 4천 원. 요거를 먼저 제가 배당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쵸? 낙찰금에서 경매 집행비용을 뺀 나머지 1억 5천 정도의 금액으로 이제 배당을 하는 겁니다. 자, 1순위인 근저당 설정된 김땡땡, 그죠? 김땡땡, 김제수협이네요. 채권 금액 6,116만 원, 100% 배당을 받죠. 그죠? 그리고 남은 금액 8,89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다음 순서인 우리 임차인, 이땡땡, 임차인의 보증금 1억 중에서 자, 8,894만 6천 원 남은 금액을 모두 배당을 해줬더니 우리 보증금 다 못 받고요. 1,105만 4천 원이 미배당 금액으로 남아있네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상 배당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순서 이런 걸 다 떠나서 내가 물어줄 돈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임차인이 다 받아가는지 못 받아가는지, 자, 밑에 보면은 임차인에 대한 내용만 이렇게 요약을 해서 딱 정리를 해뒀습니다. 위의 내용을 그대로 정리를 해서 1억 중에 8,894만 6천 원을 배당받고 나머지 1,105만 4천 원은 미배당 금액이다 라고 했고요. 자, 인수금액이 그리고 없습니다. 그죠?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계약은 소멸된다 라고 이렇게 잘 명시가 되어 있어요. 권리 분석이 좀 궁금하고 좀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예상 배당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경우에는 이 예상 배당표를 참고는 하지만은요, 미리 받아가는 뭐 당해세라든지 조세채권 이런 것들은 금액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를 하고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하나 또 배우셨어요. 권리 분석을 통해서 배당을 어떻게 받는지 쉽고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 이거를 좀 배우셨거든요. 자, 그러면 임차인이 미배당 받은 1,1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있었잖아요. 낙찰자에게 인수되지는 않지만 그러면 명도할 때 이 사람이 안 나가면 어떡하지 또 걱정이 되시죠. 자, 명도는 이 세연쌤이 낙찰받고 걱정하셔도 충분합니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기존 영상에서도 좀 명도에 관련된 질문사항이라든지 이런 댓글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낙찰금에서 배당을 받아가는 임차인인 경우에는요,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가야지 법원에서 그 금액을 배당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잘 협의하시면 되고, 지금 이 물건의 임차인도 벌써 우리 낙찰자분과 연락이 되셨어요. 더 살고는 싶은데 전세가가 너무 올라서 좀 고민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서로 정한 날짜까지 결정을 해서 알려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이사를 나가든지,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사를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이삿짐이 모두 빠졌는지, 관리비라든지 공과금 정산은 잘 됐는지 이사 날짜에 확인한 후에 그 자리에서 명도 확인서하고 낙찰자의 인감증명서를 전달하면은 명도가 완료되는 겁니다. 우리 교육생분들이요, 명도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지만은 이렇게 낙찰을 받고 순서대로 차근차근히 멘토링을 받으면서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했는데 이렇게 정말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좀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배려할 건 배려하면서 지킬 선은 정확하게 지키니까 명도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라는 그런 피드백을 많이 하세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낙찰자분이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가 1억 6,700만 원 한번 유찰이 되었고요. 1억 1,690만 원인데요. 와, 무려 18명이 입찰을 들어오셨어요. 김천이 비규제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 1억 이상의 주택을 하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규제 지역에 공시지가 1억 이상의 물건을 하나 더 매입 또는 이렇게 낙찰을 받는다면은 취등록세가 1.1%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접근하기가 좀 편하죠. 대출도 나오고 전입의 조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규제 지역으로 이렇게 입찰에 들어가고 투자를 하는 거죠. 낙찰가는요 1억 5,275만 원이고요. 감정가의 91.47%로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차순위가 1억 5,229만 9,999원을 썼네요. 네, 40만 원 정도 차이로 낙찰을 받으셨어요. 이 물건의 현재 매매가는 1억 7천만 원으로 보고 있고요. 전세는 1억 6,500에서 1억 7천까지 맞출 수가 있는데요. 낙찰가 1억 5,275만 원에서 이제 세금, 우리가 취등록세와 법무사 수수료가 나가죠. 그걸 한 2% 정도로 잡았을 때 3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가고요. 그리고 임대를 맞추고 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되죠. 그런 중도상환 수수료가 나가죠. 그런 것들 비용을 받더니 뭐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면 충분히 명도도 하고 임대까지 맞추고요. 뭐 수리할 게 별로 없어요. 너무너무 신축급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총 한 200만 원 정도로 잡아요. 그러면 취등록세와 이런 중도상환 수수료 이런 것들 200만 원 해서 총 5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총 투자금이 1억
775만 원이 되겠네요. 총 투자금에서 대출 1억 700만 원을 빼면 초기에 들어가는 투자금은 5,100만 원 정도의 투자금이 들어갑니다. 5,100만 원 있으신 분들은 이런 물건에 접근이 가능하시죠. 그리고 전세를 만약에 우리가 맞춘다면 1억 6,500으로 보증금을 회수하게 되죠. 그랬을 경우에는요, 오히려 투자금이 700만 원 정도가 불어납니다. 네, 주택이 하나 생기고 그것도 시세보다 1,700만 원 정도 싸게 산 거죠. 네, 싸게 샀는데 오히려 임대를 맞췄더니 700만 원이 불어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은 투자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죠. 자, 다음 물건을 또 도전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물건이네요. 앞으로는 이제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대출을 좀 완화시켜주고 규제를 좀 풀어주고 하다 보면은 실제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런 신축 아파트들은 거래가 분명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낙찰자분은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가서 양도세를 기본세율로 적용을 받고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기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첫 낙찰을 받은 이 물건을 통해서 700만 원을 오히려 더 벌고, 그리고 시세 차익은 나중에 1,700만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물건으로 아주 잘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물건의 낙찰자분도요, 김해에 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온라인 방송 수업을 통해서 수업을 들으면서 또 전화 통화를 저랑 하면서 멘토링을 받고 입찰 상담을 하고 같이 진행을 했던 이런 사례였는데요. 50대 정도 되는 주부세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셨고 몇 번의 이제 폐차를 통해서 꾸준히 하시면서 이런 좋은 결과를 내셨는데요. 자, 여러분들, 운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운이라는 거는요, 꾸준히 했을 때 나한테 그 운이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세연쌤도요, 1,200만 원을 가지고 경매를 시작했을 때 이렇게 해서 정말 돈을 벌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세보다 싸게 산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내가 이거를 해결해 나가면서 이거는 반드시 실수가 아니라 이건 나의 경험이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유님들도요, 자, 처음에 누구나 잘할 수 없어요. 너무 결과를 가지고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를 먼저 시작하고 하나를 완성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렇게 차근차근 하면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소유님들, 그리고 초보자분들에게 오늘 이 세연쌤이 지금 바로 해야 되는 일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매일매일 신권을 검색하는 것, 경매지에 나와 있는 물건 또 신권을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이것부터가 저는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물건을 보는 게 굉장히 익숙해지도록, 굉장히 편안해지도록 그런 습관을 매일매일 들이자.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첫 번째 숙제입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항상 이세연쌤도 우리 사랑하는 소유님들이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동기부여 될 수 있는 영상으로 꾸준하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소유님들 세연쌤과 함께 화이팅 외치셔야죠. 자, 준비되셨죠?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다음에 봐요. 안녕!